다시 여기 가설 문서로 돌아와서 마지막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은 선생님이 여기 가설 작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 예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제3자 효과 이론과 침묵에 나선 이론의 연계성이라는 이렇게 PDF 파일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서를 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98년에 쓴 양승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연구 논문입니다. 한국언론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언론학보, 그죠? 겨울호 43-2호에서 109쪽에서 141쪽 사이에 게재된 논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 페이지가 109, 맨 마지막 시작 페이지가 141쪽. 그래서 약 30쪽이 조금 넘는 페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제3자 효과 가설과 침묵에 나선 이론의 연계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가설이라고 돼 있지만 요 가설을 여러분들 그냥 이론으로 생각하세요. 왜 가설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두 이론의 연계성이라는 논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론조사 보도에 따라서 제3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침묵에 나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 개가 어떤 연계작용이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논문으로 쓴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을 처음 이렇게 보시면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들어가는 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정치 사안, 그리고 여기에 여론조사라 그랬으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데이비슨의 제3자 효과 가설은 미디어 영향력, 이렇게 해서 제3자 효과 가설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쭉 있습니다. 그리고 노엘레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침묵에 나선 이론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이론은 이런 거고 이런 걸로 인해서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3자 효과는 어떤 거고, 그리고 침묵에 나선 효과는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두 개가 연계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로 충분한 연구가 있지 않아 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연구를 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 소개글을 마칩니다. 마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여기서 보시면은 선행 연구 정리해서 보면은 제3자 효과 연구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초서부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983년에 데이비슨이 퍼블릭 오피니언 쿼털리라는 학술 잡지에 제3자 효과를 소개한 이후에 쭉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돼 왔고 해서, 선생님이 논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쭉 해서, 그리고 제3자 효과는 이랬는데 침묵에 나선 이론은 이것과 같이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침묵에 나선 이론은 앞서서 80년대가 아니라 70년대에 독일의 여성학자입니다. 노엘레 노이만이라는, 선생님은 노엘 노이만이라고 배웠는데, 아무튼 노엘 노이만이라는 여성학자에 의해서 침묵에 나선 이론이 이렇게 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연구한 걸로는 여기 남아프리카 인종분리 문제와 같은 연구를 한 머츠의 연구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두 이론이 어떤 관계에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있어 왔다라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 연구가 이런 두 가지 이론의 연계 가능성을 따져서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면 내 연구 문제는, 내가 관심을 두고 하는 거는 이런 연구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연구 문제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려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이거에 따라서
연구 가설, 우리가 배운 연구 가설 있죠? 연구 가설로 이런 것들을 내가 나열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 이렇게 쭉 나열을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설을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요 이후에 설명하는 거는 지금 가설하고 딱히 완전한 연관성은 없지만 이왕 설명하는 거 요 논문을 가지고 마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 연구자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요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명씩 몇 집단을 나눠서 설문조사를 해서 263명이 어땠고 237명이 어땠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고 변인의 측정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 문서 마치고 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적에 나올 이야기인데 변인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쭉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변인을 측정해서 분석을 했더니 분석 결과가 이랬고 분석 결과를 표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다른 가설에 대한 결과는 또 이랬으며 그리고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논문의 끝을 마칩니다. 그리고 논문을 마친 후에 참고 문헌 해서 이 논문에서 다른 문헌을 이렇게 참고한 문헌들을 나열을 쭉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논문을 나열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논문의 영문 초록을 작성한 것을 게시함으로써 논문을 마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 논문의 큰 설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전에 선생님이 소개한 것처럼 가설 부분을 다시 지나가서 이렇게 보시면 말이에요. 그죠? 가설 부분을 보시면 이 가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왜 이런 가설을 우리가 만들었을까 했을 적에 이 사람이 이 가설을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지만 바로 두 가지 사회학 이론 혹은 커뮤니케이션 이론 그래서 제3자 효과 이론과 침묵에 나선 이론 요 두 개의 이론의 연관을 지어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라고 하는 선언문을 만든 거죠. 그죠? 따라서 연구 가설은 사회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예로 이 논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논문을 선생님이 여기 웹사이트에 따로 정리를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걸 마지막으로 가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요 논문을 살펴봤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그 차례 있잖아요. 그죠? 차례를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 문제와 연구 모델 이렇게 해서 한 거는 이전에 연구한 머츠와 월랏의 연구 모델은 이랬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디어 적대 현상이라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일어났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 두 연구 이론 있잖아요. 그죠? 제3자 효과 이론과 침묵에 나선 이론을 합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예측이 든다.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한 거죠. 여론조사 기사에 다수로 나타난 거 그리고 소수로 나타난 거.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죠? A라는 사람이 여론기사에 다수로 나타나서 나도 다수라고 하면은 그래서 다수로 일치를 했다는 그죠? 그러면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증가를 하고 만약에 여론조사 기사가 났는데 내 의견이 소수예요. 소수라고 하면은 이 소수니까 그것 때문에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위축되죠. 그죠?
그리고 가령 여론조사의 기사에 다수로 나타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사실은 소수 의견이다. 그러면은 또 위축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여기 있는 요 그림이 이 사람의 전반적인 연구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연구 가설을 1, 2, 3, 4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번만 좀 살펴보면 사람들은 신문 여론조사 보도 기사가 자신들보다 타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지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3자 효과의 요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제3자 효과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가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자 효과는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마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3자 효과는 어떤 소식이나 뉴스 기사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혹은 여러분들 그거 말고 그냥 미디어 프로덕트 아무거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게임도 그렇고, 혹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로 자주 드는 거는 포르노, 그죠? 포르노그래프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했을 적에 이런 미디어 프로덕트의 영향력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더 영향력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제3자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미디어 영향력은 나 말고 제3자에게 더 영향력이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고 타인이라도 사회적인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형제, 가족, 그리고 같은 반의 친구,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 그리고 더 지나가서 또래 집단, 더 지나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집단, 이런 식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회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더 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포르노 봐도 뭐 그렇게 큰 영향력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폭력적인 게임을 해도 영향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폭력적인 게임은 나 말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영향이 더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내 동생에게는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커. 그래서 내 동생은 좀 주의를 해야 돼. 그럼 내 동생 말고 내 동생의 친구들은 영향력을 더 받는다고 하고, 내 동생하고 상관없는 내 동생 나이 또래에 그냥 그 집단 아이들이 있죠. 그죠? 아이들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회적인 폐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론조사 보도기사가 나보다 타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 말을요, 요런 식으로 풀어서 적었어요. X 바 셀프에서 나에 대한 영향력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게 연구 가설이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는 뭐죠? 차이의 가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다 이렇게 도식화했던 거를, 가설을 이렇게 말로 풀어서 적은 거를 여기 있는 것처럼 수식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연구 가설 4개는 다 이렇게 두 집단의 두 현상 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차이의 가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의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으로 서베이를 하고 500명인가 300명의 서베이를 해서 분석 결과로 어떤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설은 이렇게 연구 논문보다는 선생님이 설명한 걸로는 사회학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두 가지 이론이 맞고 두 가지 이론이 논리적으로 결합한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하는 게 가설이죠. 그리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는 예입니다.